치매도 전염이 됩니다. 물론 치매도 전염된다고 하면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치매는 호흡기 질환이나 바이러스와 같은 전염병이 아니기 때문에 전염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놀라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구에 따르면 치매는 전염될 수 있으며 치매 환자와 가장 가깝게 지내는 배우자가 치매 환자가 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부 중 한쪽이 치매를 앓으면 다른 쪽도 치매에 걸릴 확률이 상승한다는 미국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부부 중 한 명이 치매를 앓으면 다른 한 명도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또한 치매 환자의 배우자는 이미 고령이기 때문에 치매 고위험군에 속하게 됩니다. 또한 치매 환자를 돌보는 보호자는 자신의 건강을 살피기 어렵습니다. 이는 신체적, 정서적으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며 보호자의 무료함과 우울감이 치매 발병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가 함께 시간을 보내며 비슷한 환경과 정서를 공유하면 치매까지 함께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만약 배우자가 치매를 앓는다면 본인의 건강을 챙기는 것은 물론이고 주변인들도 간병인으로서 병들기 쉬운 치매 환자의 배우자를 세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보호자가 스스로의 건강을 위해 모든 것을 끝까지 책임지려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와 달리 지금은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잘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환자를 돌보는 것이 어려울 때는 파견된 요양사의 도움을 받거나 관련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설의 수준도 예전에 비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환자가 보호자를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치매가 진행되면 전문가의 돌봄이 환자에게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우선 스스로 작년과 올해 내가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느껴보는 게 필요합니다. 치매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치매 환자는 여러 기능 저하를 겪는 와중에 기억이 나빠진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메타인지 기능까지 같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기억력 감소를 스스로 느끼기 어려워지는 거죠. 따라서 주변에 자신을 잘 알고 생활을 같이 하는 가족 등에게 내 기억이 작년과 올해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체크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항목은 중앙치매센터에서 만들어 보급하고 있는 치매 체크로 지금 바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당되는 사항이 많을수록 치매 위험이 높습니다. 1. 자신의 기억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 자신의 기억력이 10년 전보다 나빠졌다고 생각하십니까? 3. 자신의 기억력이 같은 또래의 사람들에 비해 나쁘다고 생각하십니까? 4. 기억력 저하로 인해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끼십니까? 5. 최근에 일어난 일을 기억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6. 며칠 전에 나눈 대화 내용을 기억하기 어렵습니까? 7. 며칠 전에 한 약속을 기억하기 어렵습니까? 8. 친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기 어렵습니까? 9. 물건을 둔 곳을 기억하기 어렵습니까? 10. 전에 비해 물건을 자주 잃어버립니까? 11. 집 근처에서 길을 잃은 적이 있습니까? 12. 가게에서 두세 가지 물건을 사려고 할 때 물건 이름을 기억하기 어렵습니까? 13. 가스불이나 조명 등을 끄는 것을 기억하기 어렵습니까? 14. 자주 사용하는 전화번호, 자신 혹은 자녀의 집을 기억하기 어렵습니까?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치매 쇼크 치매 혁명입니다. 누구나 실천할 수 있게 핵심만 간단히 요약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영양 섭취와 식습관 개선이 치매 예방에 중요하다는 사실은 최근까지는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프랑스의 벨라스 교수는 등푸른 생선을 포함한 식단과 당근, 브로콜리, 오렌지, 사과 등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하며 기름진 음식과 과식은 피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등푸른 생선 중 연어는 오메가3 지방산인 DHA와 EPA를 다량 함유하고 있습니다. 연어뿐만 아니라 고등어와 정어리 등의 등푸른 생선도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두뇌의 기능은 뉴런들 간의 연결수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오메가3의 부족은 올바른 신호 전달을 방해하고 뉴런의 생성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뇌의 20%를 차지하는 지방 중 60%가 DHA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오메가3는 뇌 건강을 위해 필수적으로 섭취해야 할 영양소입니다. 오메가3 외에도 벨라스 교수가 추천한 음식들이 골고루 구성된 지중해식 식단은 치매 예방 식단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네덜란드 한 연구팀에 의하면 최소한 과일, 유제품, 생선, 견과류, 올리브유 등 다양한 종류의 식품을 포함한 식단을 꾸준히 실천한 노인군이 가공식품 위주로 식사하는 노인군보다 뇌의 부피가 평균적으로 크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실제로 지중해식 식단은
전 세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치매 예방 프로젝트에도 사용되고 있으며 WHO에서도 권고하는 치매 예방 식단입니다. 건강한 지방이든 올리브유, 엽산 등이 풍부한 채소, 가공 음식과 붉은색 고기가 아닌 해산물, 과일, 콩, 견과류, 전곡 등으로 구성된 지중이식 식단은 치매뿐 아니라 각종 성인병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치매를 예방하는 데 아주 좋은 식단입니다. 따라서 식사를 할 때는 콩과 같은 견과류를 섞어 먹고 브로콜리, 시금치, 부추와 같은 녹색 채소를 오리엔탈 소스 등과 함께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또한 지중해식 식단에 함께 언급되는 와인에는 포도의 폴리페놀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어 음식과 함께 와인을 곁들여 한 잔씩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이런 식단이 해외에서 구성된 식단이기 때문에 한국인들의 입맛에 맞게 고쳐서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지중해식 식단의 핵심 재료인 올리브유를 야채 샐러드 드레싱으로 먹는 것이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에게 친숙하지는 않습니다. 지중해식 식단을 지키지 않아도 굳이 입맛에 맞지 않는 것을 억지로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접해오던 들기름이나 다른 채소로 대체하면 됩니다. 바로 이러한 생각에서 시작되어 위와 같은 식단으로 구성되는 좋은 음식들을 포함해 기억력, 집중력 등 뇌인에 좋은 음식들을 브레인 푸드라고 이름 붙여 소개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브레인 푸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흔한 음식 중 하나로 달걀이 있는데 달걀에는 콜린 성분이 풍부하며 정신 집중을 돕는 신경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의 생성을 돕습니다. 콜린이 부족하면 뇌 기능이 떨어집니다. 구운 달걀 하나에는 콜린 함량이 약 147mg 정도로 달걀, 만두 3개를 먹어도 성인 기준 하루 권장 섭취량인 425에서 550mg을 채울 수 있습니다. 아보카도도 이미 효과가 검증된 실험을 통해 알려져 있습니다. 일리노이 대학교에서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아보카도 1개를 먹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집중력 검사 때 더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또한 비타민이 풍부한 토마토도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라이코펜과 베타카로틴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항산화 성분은 인지력을 향상시키고 전체 뇌 건강을 증진시킵니다. 포도와 블루베리도 유명한 브레인푸드 중 하나입니다. 호두를 샐러드나 시리얼과 함께 먹으면 염증을 예방하는 식물성 오메가3 지방과 함께 각종 항산화 성분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는 브레인베리라고도 불리며 뇌 건강과 밀접한 음식입니다. 비타민C와 칼륨, 뇌의 퇴화를 막아주는 폴리페놀이 풍부해 학습 능력과 기억력을 향상시킵니다. 브레인 푸드의 특성을 종합해보면 세세한 영양소도 중요하지만 제철에 맞게 수확되는 채소와 과일들이 가공식품이나 인스턴트 식품과 달리 식품 첨가물이 없어 두뇌의 자연 치유력과 항상성을 유지시켜주는 자연 그대로의 식재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뇌 건강을 위해 피해야 할 음식들로는 튀긴 음식과 패스트푸드, 소고기와 돼지고기로 대변되는 붉은 고기, 당도가 높은 쿠키, 케이크, 버터, 치즈류가 대표적입니다. 설탕은 특히 조심해야 하는데 매일 먹는 음식이나 음료에 2.5티스푼만 추가해도 치매에 걸릴 위험이 54%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과일을 다량 섭취한 사람들도 적게 먹은 사람에 비해 치매에 걸릴 확률이 27% 높습니다. 치즈를 몸에 좋다고 생각하는 오해가 많지만 포화지방과 나트륨이 많아 전문가는 가급적 제한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육류는 불포화지방산이 상대적으로 높은 닭고기나 오리고기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닭고기나 오리고기는 껍질을 떼고 살코기 위주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식습관은 치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 습관을 바꾸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게라도 당장 시작해 하나씩 건강한 재료들로 본인의 식탁을 꾸려가면 건강한 식습관으로 향하는 길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일괄적으로 적용 가능한 식단은 없기 때문에 식습관 개선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뿐만 아니라 운동은 늦었다고 생각할 때 시작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을 하다가 그만둔 사람보다 늦게라도 운동을 시작해 규칙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을 비교했을 때 부자가 치매나 각종 질환의 위험에서 보다 자유롭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입니다. 1990년대 후반 미국 소크 연구소의 프레드 게이지 박사팀은 쥐들에게 쳇바퀴를 지속적으로 달리게 한 결과 뇌의 해마 부위에서 새로운 신경세포가 만들어지는 현상을 관찰했습니다. 이를 통해 운동으로 인한 신경세포 형성은
기억력 향상과 관련이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치매를 앓으면 기억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해마의 크기가 줄어듭니다. 치매가 아니더라도 해마의 위축은 노년의 기억력을 해치는 주범입니다. 게이지 박사팀의 발견은 운동이 해마의 위축 현상에 대응할 수 있다는 실마리를 제공했습니다. 치매는 결국 뇌의 문제이기 때문에 뇌세포 형성을 돕는 운동은 치매 예방에 중요합니다. 운동은 인지 기능을 포함한 기능 수행 능력을 향상시켜 치매 환자의 기능 감퇴 속도를 줄입니다.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걷기와 달리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은 기억 기능과 관련된 효소, 신경재생 관련 물질, 뇌 신경세포의 재생 관련 물질 등을 증가시켜 인지 기능을 유지하거나 향상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강도가 높은 운동인 달리기가 좋은 이유는 실제로 강도가 높은 운동이 뇌 건강뿐 아니라 심장 건강에도 좋기 때문입니다. 캐나다 맥마스터 대학교 연구팀은 1600명 이상의 캐나다 노인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실험에 참여한 노인들은 12주 동안 일주일에 3번씩 50분간의 에어로빅 혹은 러닝머신 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벼운 운동만 하는 대조군 그룹과 비교를 했습니다. 보강도 운동을 한 노인은 인지능력 검사에서 운동 후 더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고강도 운동이란 숨이 차 옆 사람과 대화가 어렵고 몸이 뜨거워졌다. 보강도 운동이 부담스럽다면 걷기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가볍게 걷는 것만으로도 뇌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 무엇보다 꾸준하게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산소 운동 외에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다른 운동은 인지를 함께 자극시키는 복합적인 운동입니다. 독일 드레스덴 재생치료센터 연구진은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운동 자체가 뇌에 좋지만 인지적 요구와 결합된 자극적인 환경에서 운동을 할 때 새로운 신경세포가 훨씬 더 많이 생성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집에서 간단하게 실천할 수 있는 인지복합운동으로는 슈퍼브레인 운동 중 하나인 숫자 걷기가 있습니다. 준비물이 비교적 간단해 집에서 쉽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숫자 걷기는 1부터 9까지 번호가 적혀있는 매트에서 제자리 걷기를 하다가 1부터 9까지 숫자 순서대로 각 10회씩 제자리 걷기를 한 후 거꾸로 9부터 1까지 같은 요령으로 10회씩 제자리 걷는 것을 한 세트로 해 반복 운동을 하는 방식입니다. 숫자를 외우면서 걸으면 인지 기능이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치매 예방을 위한 운동법을 요약하자면 기본적으로 꾸준히 하되 본인이 소화할 수 있는 선에서 높은 강도로 진행합니다. 단순 운동보다는 여러 인지 기능이 자극되는 형태가 최선이지만 무엇이든 바로 실천하기 어렵다면 가장 쉽게 시도할 수 있는 형태인 걷기부터 시작해보세요. 생활 속 꾸준한 운동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경감시키고 체지방, 스트레스나 우울 지수 등을 낮춰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처음부터 운동 강도를 늘리기보다 운동 시간을 늘려 몸에 무리가 없으면 그 다음 운동 강도를 높이는 방식을 제안합니다. 강도를 올렸으면 그 강도를 6주 정도 유지하고 운동이 쉬워지면 다시 강도를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운동 강도를 높였을 때 몸의 이상 증상이 나타나고 다음날 과도하게 피로하다면 강도를 다시 낮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몸으로 하는 운동만이 운동이 아닙니다. 영국에서 나온 뇌신경세포인 드론과 에어로빅이 합성어인 뉴오빅이라는 개념도 이런 맥락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은 익숙하지 않은 것에 도전해 전두엽을 활성화시키는 운동법입니다. 뉴오빅을 실천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 눈을 감고 식사하기, 식사할 때 음식 냄새를 맡아보기, 왼손으로 머리를 빗거나 양치질하기, 가족과 눈빛으로 대화하기, 귀로 걷기, 눈을 감은 채로 대소변 보기 등이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평소 하지 않았던 행동을 통해 기억력과 관련이 있는 전두엽이 활성화되면서 뇌의 노화를 늦출 수 있습니다. 몸이 움직이든 머리가 움직이든 치매로부터 멀어지려는 우리에게는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가능한 범위 안에서 조금씩 노력하며 머리와 몸을 자주 쓰고 재미있고 즐겁게 운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됩니다. 육체적인 요인만이 치매의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신적인 고독과 외로움 역시 치매를 가져오는 중대한 요인으로 지목됩니다. 치매 환자의 가족이 겪는 고통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이것은 그나마 돌봐줄 가족이 곁에 있을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치매 환자인 이무영 씨는 30년 전에 부인과 사별하고 혼자 살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를 돌볼 사람이 없어서 지역 내 치매 안심센터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그를 찾아오던 복지관의 독거노인과 의사의 도움으로 이무영 씨의 상태를 살피고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혼자인 독거노인은
치매 증상을 자각하는 것부터 쉽지 않습니다. 이무영 씨 역시 음식물 쓰레기를 먹는 등 이상한 행동을 이어가고 있었지만 본인은 스스로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니 다른 사람의 차 뒤에서 자고 있기도 했습니다. 인지 능력이 현격히 떨어진 이무영 씨는 도형의 모형을 분간하는 간단한 테스트조차 버거워했습니다. 이무영 씨는 자신의 발병에 대해 외로움에 지친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자녀들마저 독립하고 오랜 기간 혼자 살면서 깊어진 외로움이 병으로 이어졌다는 것이죠. 대화할 사람이 없고 아무 사건도 생기지 않는 일상과 아무 배움이 없는 삶이 이어지면 치매는 쉽게 찾아와 증세를 더욱 빠르게 악화시킵니다.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건강심리학 연구팀이 진행한 연구는 혼자 사는 것이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이 연구팀은 유럽과 아시아에 사는 55세 이상 66명을 대상으로 독거 여부와 치매와의 관계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혼자 거주한 사람은 동거인이 있는 사람보다 치매에 걸릴 확률이 30% 높았습니다. 타인과 소통을 통해 인지 자극이 부족한 것이 뇌의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죠. 고독은 뇌의 활동을 억제하고 신체적 활동을 위축시킵니다. 고독으로 인한 우울증은 몸속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코스테로이드의 농도를 높입니다. 이 호르몬은 뇌 부위 중에서도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를 공격하기 쉬워 해마의 건강이 나빠지면서 치매에 걸릴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또한 우울감은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을 떨어뜨리고 만성적인 염증 상태를 유발해 치매 질환을 발생시키는 나쁜 단백질을 몸에서 제거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합니다. 정상적인 사람의 뇌를 기증받아 검사한 결과 생전에 인지 기능이 정상으로 보이던 사람이라도 사후 내부검에서 알츠하이머가 발견된 경우가 3분의 1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뇌는 치매를 앓고 있음에도 겉으로 증상이 없었던 참가자들은 대부분 종교인이었습니다. 사회적 관계를 누구보다 활발히 맺는 종교인의 특성이 치매 증상의 발현을 막은 것이었습니다. 고독은 이러한 호르몬의 변화 외에도 기본적으로 뇌 활동을 줄이고 음식 섭취나 수면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줍니다. 배우자의 사망 이후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치매로 이어지는 사례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령화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일본에서는 독거침의 문제가 크게 부각되기도 했습니다. 보증인이 없는 노인이 점점 늘어나는 일본의 현재는 곧 한국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현장에서도 독거 노인에 대한 우려가 높습니다. 이들은 당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었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여건일 때가 많습니다. 복지관과 치매센터에서는 혼자 사는 노인을 집중 케어 대상으로 보고 맞춤형 지원을 진행하고 있으나 급증하는 치매 인구와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독거 노인의 상황을 고려하면 역부족입니다. 돌봐줄 사람이 없는 사람들끼리 모여 공동체를 형성하거나 자구책을 마련하거나 독거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검진과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독거 노인이 부딪힌 치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꾸준히 시도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혼자 사는 노인을 이웃으로 받아들이고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회의 인식 변화가 필요합니다. 치매 없이 사는 비법, 4가지 취미, 치매 예방을 위한 인지 훈련 등 직접적으로 뇌를 자극하는 방법도 있지만 건강한 취미 몇 가지는 노년기의 삶을 풍부하게 만들어주고 치매 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태보리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38세에서 54세의 여성 800명을 대상으로 한 결과 높은 수준의 정신활동이나 적정 수준의 운동 등의 취미활동을 꾸준히 한 여성은 치매 발병률이 30% 이상 감소했습니다. 따라서 치매 예방을 위해서는 노년기에 권장되는 취미활동 중 하나로 춤이 손꼽힙니다. 춤은 육체와 정신을 복합적으로 자극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좋은 활동입니다. 실제로 콜로라도 주립대학교의 연구에서는 건강한 60세에서 70세의 노인 174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운동을 수행한 결과 춤을 배우고 익히는 그룹은 정보 처리 속도와 기억력과 관련된 뇌 조직이 두꺼워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춤은 두정력 사이에 위치한 운동 중추를 자극하고 음악을 듣기 때문에 측두엽 속에 있는 해마 부위에도 영향을 줍니다. 독일 해외 몰츠 뇌질환 센터의 연구진에 따르면 시각 및 청각 자극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유산소 운동인 펜스트레이닝이 노인성 기억 저하를 늦추는데 가장 효과적이라는 결과도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운동을 할 때는 머리를 쓰고 오감을 동원하는 춤과 같은 활동이 단순한 운동보다 효과적입니다.
또한 새로운 취미를 배우는 것 또한 치매 예방과 뇌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되는 건강한 습관 중 하나입니다. 또 하나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9년 전 치매가 발병한 90대 어머니는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못하고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상태였으며 2달 안에 임종을 준비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딸을 알아보고 일상적인 대화도 가능할 정도로 회복되었습니다. 이런 기적 같은 일이 가능한 이유는 발병 당시 이용여 씨가 병원에 어머니를 두지 않고 집으로 모셨는데 의외로 이것이 효과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용여 씨가 키우던 50여 마리의 반려견이 도움을 주었던 것입니다. 저는 식사 수발 외에는 한 게 없어요. 애들이 24시간 함께 한 거죠. 얘네가 엄마랑 하루 종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같이 자고 교감하고 또 엄마한테 원가를 바라기도 하고 그러니까 엄마도 계속 무언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엄마가 무언가 계속해서 해주고 싶은 마음이 스스로 몸에서 나와 터진 거죠. 엄마는 되더라고 대화를 한 거예요. 얘랑도 대화하고 쟤랑도 대화하고 끊임없이 하루 종일 교감을 하니까 엄마 몸 안에서 굳어있던 것들이 엄마가 하고 싶어하는 의지로 살아났어요. 반려동물은 질병 치료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데 반려견과 함께하는 일상은 인지 기능, 우울감,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반려견과 친밀한 교감을 나눌 때 인간과 개 모두의 건강에 도움을 주는 호르몬인 옥시토신이 분비됩니다. 치매 도우미견은 외출 후 길을 잃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으며 약물 치료에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호주에서는 도움이 되는 도그스포 디멘샤 치매 도우미견 프로젝트가 있어 치매 환자 가족들에게 안도감과 여유로움, 삶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도우미로 훈련받은 개들을 치매 환자를 돕기 위해 재훈련시켰습니다. 이들 개들은 환자의 감정과 목소리, 불안 상태를 인지하고 환자가 주인이 방향을 잃었을 때에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훈련받았습니다. 치매 도우미 개들은 환자가 집에서 더 오랫동안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가정에서 치매 환자가 생기면 보통 환자를 요양원 등에 보내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간병의 부담으로 인해 마지막 수단으로 선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매 도우미 개들이 있다면 이러한 상황을 완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족 내의 긴장된 분위기를 풀어줌으로써 가족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이전에도 시각, 청각, 발달, 정서 등의 장애를 돕기 위해 개들이 사용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개들이 치매 환자에게 도움을 주는 다른 방식으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환자가 신호를 보내면 개들은 반응하고 눈 맞춤이 가능하며 감정을 교류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에게 긍정적인 정서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치매 치료에도 분명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실외에서 치매 도우미 개들과 함께 있을 때는 주위 사람들이 지켜야 할 에티켓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는 개를 만지거나 쓰다듬는 행위는 주의해야 하며 도움이 되는 개가 건강 이상을 겪을 수 있으므로 음식을 함부로 주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사진을 찍거나 도움이 되는 개를 부르는 등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행위도 조심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긴급한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개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지켜보는 것이 좋습니다. 치매도 전염이 됩니다. 물론 치매도 전염된다고 하면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치매는 호흡기 질환이나 바이러스와 같은 전염병이 아니기 때문에 전염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놀라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구에 따르면 치매는 전염될 수 있으며 치매 환자와 가장 가깝게 지내는 배우자가 치매 환자가 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부 중 한쪽이 치매를 앓으면 다른 쪽도 치매에 걸릴 확률이 상승한다는 미국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부부 중 한 명이 치매를 앓으면 다른 한 명도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또한 치매 환자의 배우자는 이미 고령이기 때문에 치매 고위험군에 속하게 됩니다. 또한 치매 환자를 돌보는 보호자는 자신의 건강을 살피기 어렵습니다. 이는 신체적, 정서적으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며 보호자의 무료함과 우울감이 치매 발병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가 함께 시간을 보내며 비슷한 환경과 정서를 공유하면 치매까지 함께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만약 배우자가 치매를 앓는다면 본인의 건강을 챙기는 것은 물론이고 주변인들도 간병인으로서 병들기 쉬운 치매 환자의 배우자를 세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보호자가 스스로의 건강을 위해 모든 것을 끝까지 책임지려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와 달리 지금은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잘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환자를 돌보는 것이 어려울 때는 파견된 요양사의 도움을 받거나 관련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설의 수준도 예전에 비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환자가 보호자를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치매가 진행되면 전문가의 돌봄이 환자에게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우선 스스로 작년과 올해 내가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느껴보는 게 필요합니다. 치매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치매 환자는 여러 기능 저하를 겪는 와중에 기억이 나빠진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메타인지 기능까지 같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기억력 감소를 스스로 느끼기 어려워지는 거죠. 따라서 주변에 자신을 잘 알고 생활을 같이 하는 가족 등에게 내 기억이 작년과 올해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체크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항목은 중앙치매센터에서 만들어 보급하고 있는 치매 체크로 지금 바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당되는 사항이 많을수록 치매 위험이 높습니다. 1. 자신의 기억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 자신의 기억력이 10년 전보다 나빠졌다고 생각하십니까? 3. 자신의 기억력이 같은 또래의 사람들에 비해 나쁘다고 생각하십니까? 4. 기억력 저하로 인해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끼십니까? 5. 최근에 일어난 일을 기억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6. 며칠 전에 나눈 대화 내용을 기억하기 어렵습니까? 7. 며칠 전에 한 약속을 기억하기 어렵습니까? 8. 친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기 어렵습니까? 9. 물건을 둔 곳을 기억하기 어렵습니까? 10. 전에 비해 물건을 자주 잃어버립니까? 11. 집 근처에서 길을 잃은 적이 있습니까? 12. 가게에서 두세 가지 물건을 사려고 할 때 물건 이름을 기억하기 어렵습니까? 13. 가스불이나 조명 등을 끄는 것을 기억하기 어렵습니까? 14. 자주 사용하는 전화번호, 자신 혹은 자녀의 집을 기억하기 어렵습니까?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치매 쇼크 치매 혁명입니다. 누구나 실천할 수 있게 핵심만 간단히 요약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영양 섭취와 식습관 개선이 치매 예방에 중요하다는 사실은 최근까지는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프랑스의 벨라스 교수는 등푸른 생선을 포함한 식단과 당근, 브로콜리, 오렌지, 사과 등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하며 기름진 음식과 과식은 피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등푸른 생선 중 연어는 오메가3 지방산인 DHA와 EPA를 다량 함유하고 있습니다. 연어뿐만 아니라 고등어와 정어리 등의 등푸른 생선도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두뇌의 기능은 뉴런들 간의 연결수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오메가3의 부족은 올바른 신호 전달을 방해하고 뉴런의 생성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뇌의 20%를 차지하는 지방 중 60%가 DHA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오메가3는 뇌 건강을 위해 필수적으로 섭취해야 할 영양소입니다. 오메가3 외에도 벨라스 교수가 추천한 음식들이 골고루 구성된 지중해식 식단은 치매 예방 식단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네덜란드 한 연구팀에 의하면 최소한 과일, 유제품, 생선, 견과류, 올리브유 등 다양한 종류의 식품을 포함한 식단을 꾸준히 실천한 노인군이 가공식품 위주로 식사하는 노인군보다 뇌의 부피가 평균적으로 크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실제로 지중해식 식단은 전 세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치매 예방 프로젝트에도 사용되고 있으며 WHO에서도 권고하는 치매 예방 식단입니다. 건강한 지방이든 올리브유, 엽산 등이 풍부한 채소, 가공 음식과 붉은색 고기가 아닌 해산물, 과일, 콩, 견과류, 전곡 등으로 구성된 지중해식 식단은 치매뿐 아니라 각종 성인병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치매를 예방하는 데 아주 좋은 식단입니다. 따라서 식사를 할 때는 콩과 같은 견과류를 섞어 먹고 브로콜리, 시금치, 부추와 같은 녹색 채소를 오리엔탈 소스 등과 함께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또한 지중해식 식단에 함께 언급되는 와인에는 포도의 폴리페놀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어 음식과 함께 와인을 곁들여 한 잔씩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이런 식단이 해외에서 구성된 식단이기 때문에 한국인들의 입맛에 맞게 고쳐서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지중해식 식단의 핵심 재료인 올리브유를 야채 샐러드 드레싱으로 먹는 것이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에게 친숙하지는 않습니다. 지중해식 식단을 지키지 않아도 굳이 입맛에 맞지 않는 것을 억지로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접해오던 들기름이나 다른 채소로 대체하면 됩니다. 바로 이러한 생각에서 시작되어 위와 같은 식단으로 구성되는 좋은 음식들을 포함해 기억력, 집중력 등 뇌 내에 좋은 음식들을 브레인 푸드라고 이름 붙여 소개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브레인 푸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흔한 음식 중 하나로 달걀이 있는데
달걀에는 콜린 성분이 풍부하며 정신 집중을 돕는 신경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의 생성을 돕습니다. 콜린이 부족하면 뇌 기능이 떨어집니다. 구운 달걀 하나에는 콜린 함량이 약 147mg 정도로 달걀, 만두 3개를 먹어도 성인 기준 하루 권장 섭취량인 425에서 550mg을 채울 수 있습니다. 아보카도도 이미 효과가 검증된 실험을 통해 알려져 있습니다. 일리노이 대학교에서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아보카도 1개를 먹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집중력 검사 때 더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또한 비타민이 풍부한 토마토도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라이코펜과 베타카로틴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항산화 성분은 인지력을 향상시키고 전체 뇌 건강을 증진시킵니다. 포도와 블루베리도 유명한 브레인푸드 중 하나입니다. 호두를 샐러드나 시리얼과 함께 먹으면 염증을 예방하는 식물성 오메가3 지방과 함께 각종 항산화 성분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는 브레인베리라고도 불리며 뇌 건강과 밀접한 음식입니다. 비타민C와 칼륨, 뇌의 퇴화를 막아주는 폴리페놀이 풍부해 학습 능력과 기억력을 향상시킵니다. 브레인푸드의 특성을 종합해보면 세세한 영양소도 중요하지만 제철에 맞게 수확되는 채소와 과일들이 가공식품이나 인스턴트 식품과 달리 식품 첨가물이 없어 두뇌의 자연 치유력과 항상성을 유지시켜주는 자연 그대로의 식재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뇌 건강을 위해 피해야 할 음식들로는 튀긴 음식과 패스트푸드, 소고기와 돼지고기로 대변되는 붉은 고기, 당도가 높은 쿠키, 케이크, 버터, 치즈류가 대표적입니다. 설탕은 특히 조심해야 하는데 매일 먹는 음식이나 음료에 2.5티스푼만 추가해도 치매에 걸릴 위험이 54%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과일을 다량 섭취한 사람들도 적게 먹은 사람에 비해 치매에 걸릴 확률이 27% 높습니다. 치즈를 몸에 좋다고 생각하는 오해가 많지만 코아지방과 나트륨이 많아 전문가는 가급적 제한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육류는 불포화지방산이 상대적으로 높은 닭고기나 오리고기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닭고기나 오리고기는 껍질을 떼고 살코기 위주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식습관은 치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 습관을 바꾸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게라도 당장 시작해 하나씩 건강한 재료들로 본인의 식탁을 꾸려가면 건강한 식습관으로 향하는 길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일괄적으로 적용 가능한 식단은 없기 때문에 식습관 개선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뿐만 아니라 운동은 늦었다고 생각할 때 시작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을 하다가 그만둔 사람보다 늦게라도 운동을 시작해 규칙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을 비교했을 때 부자가 치매나 각종 질환의 위험에서 보다 자유롭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입니다. 1990년대 후반 미국 소크 연구소의 프레드 게이지 박사팀은 쥐들에게 쳇바퀴를 지속적으로 달리게 한 결과 뇌의 해마 부위에서 새로운 신경세포가 만들어지는 현상을 관찰했습니다. 이를 통해 운동으로 인한 신경세포 형성은 기억력 향상과 관련이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치매를 앓으면 기억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해마의 크기가 줄어듭니다. 치매가 아니더라도 해마의 위축은 노년의 기억력을 해치는 주범입니다. 게이지 박사팀의 발견은 운동이 해마의 위축 현상에 대응할 수 있다는 실마리를 제공했습니다. 치매는 결국 뇌의 문제이기 때문에 뇌세포 형성을 돕는 운동은 치매 예방에 중요합니다. 운동은 인지 기능을 포함한 기능 수행 능력을 향상시켜 치매 환자의 기능 감퇴 속도를 줄입니다.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걷기와 달리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은 기억 기능과 관련된 효소, 신경재생 관련 물질, 뇌 신경세포의 재생 관련 물질 등을 증가시켜 인지 기능을 유지하거나 향상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강도가 높은 운동인 달리기가 좋은 이유는 실제로 강도가 높은 운동이 뇌 건강뿐 아니라 심장 건강에도 좋기 때문입니다. 캐나다 맥마스터 대학교 연구팀은 1600명 이상의 캐나다 노인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실험에 참여한 노인들은 12주 동안 일주일에 3번씩 50분간의 에어로빅 혹은 러닝머신 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벼운 운동만 하는 대조군 그룹과 비교를 했습니다. 보강도 운동을 한 노인은 인지능력 검사에서 운동 후 더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고강도 운동이란 숨이 차 옆 사람과 대화가 어렵고 몸이 뜨거워졌다. 보강도 운동이 부담스럽다면 걷기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가볍게 걷는 것만으로도 뇌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
무엇보다 꾸준하게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산소 운동 외에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다른 운동은 인지를 함께 자극시키는 복합적인 운동입니다. 독일 드레스덴 재생치료센터 연구진은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운동 자체가 뇌에 좋지만 인지적 요구와 결합된 자극적인 환경에서 운동을 할 때 새로운 신경세포가 훨씬 더 많이 생성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집에서 간단하게 실천할 수 있는 인지복합운동으로는 슈퍼브레인 운동 중 하나인 숫자 걷기가 있습니다. 준비물이 비교적 간단해 집에서 쉽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숫자 걷기는 1부터 9까지 번호가 적혀있는 매트에서 제자리 걷기를 하다가 1부터 9까지 숫자 순서대로 각 10회씩 제자리 걷기를 한 후 거꾸로 9부터 1까지 같은 요령으로 10회씩 제자리 걷는 것을 한 세트로 해 반복 운동을 하는 방식입니다. 숫자를 외우면서 걸으면 인지 기능이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치매 예방을 위한 운동법을 요약하자면 기본적으로 꾸준히 하되 본인이 소화할 수 있는 선에서 높은 강도로 진행합니다. 단순 운동보다는 여러 인지 기능이 자극되는 형태가 최선이지만 무엇이든 바로 실천하기 어렵다면 가장 쉽게 시도할 수 있는 형태인 걷기부터 시작해보세요. 생활 속 꾸준한 운동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경감시키고 체지방, 스트레스나 우울 지수 등을 낮춰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처음부터 운동 강도를 늘리기보다 운동 시간을 늘려 몸에 무리가 없으면 그 다음 운동 강도를 높이는 방식을 제안합니다. 강도를 올렸으면 그 강도를 6주 정도 유지하고 운동이 쉬워지면 다시 강도를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운동 강도를 높였을 때 몸의 이상 증상이 나타나고 다음날 과도하게 피로하다면 강도를 다시 낮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몸으로 하는 운동만이 운동이 아닙니다. 영국에서 나온 뇌신경세포인 드론과 에어로빅이 합성어인 뉴오빅이라는 개념도 이런 맥락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은 익숙하지 않은 것에 도전해 전두엽을 활성화시키는 운동법입니다. 뉴오빅을 실천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 눈을 감고 식사하기, 식사할 때 음식 냄새를 맡아보기, 왼손으로 머리를 빗거나 양치질하기, 가족과 눈빛으로 대화하기, 귀로 걷기, 눈을 감은 채로 대소변 보기 등이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평소 하지 않았던 행동을 통해 기억력과 관련이 있는 전두엽이 활성화되면서 뇌의 노화를 늦출 수 있습니다. 몸이 움직이든 머리가 움직이든 치매로부터 멀어지려는 우리에게는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가능한 범위 안에서 조금씩 노력하며 머리와 몸을 자주 쓰고 재미있고 즐겁게 운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됩니다. 육체적인 요인만이 치매의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신적인 고독과 외로움 역시 치매를 가져오는 중대한 요인으로 지목됩니다. 치매 환자의 가족이 겪는 고통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이것은 그나마 돌봐줄 가족이 곁에 있을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치매 환자인 이무영 씨는 30년 전에 부인과 사별하고 혼자 살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를 돌볼 사람이 없어서 지역 내 치매 안심센터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그를 찾아오던 복지관의 독거노인과 의사의 도움으로 이무영 씨의 상태를 살피고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혼자인 독거노인은 치매 증상을 자각하는 것부터 쉽지 않습니다. 이무영 씨 역시 음식물 쓰레기를 먹는 등 이상한 행동을 이어가고 있었지만 본인은 스스로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니 다른 사람의 차 뒤에서 자고 있기도 했습니다. 인지 능력이 현격히 떨어진 이무영 씨는 도형의 모형을 분간하는 간단한 테스트조차 버거워했습니다. 이무영 씨는 자신의 발병에 대해 외로움에 지친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자녀들마저 독립하고 오랜 기간 혼자 살면서 깊어진 외로움이 병으로 이어졌다는 것이죠. 대화할 사람이 없고 아무 사건도 생기지 않는 일상과 아무 배움이 없는 삶이 이어지면 치매는 쉽게 찾아와 증세를 더욱 빠르게 악화시킵니다.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건강심리학 연구팀이 진행한 연구는 혼자 사는 것이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이 연구팀은 유럽과 아시아에 사는 55세 이상 66명을 대상으로 독거 여부와 치매와의 관계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혼자 거주한 사람은 동거인이 있는 사람보다 치매에 걸릴 확률이 30% 높았습니다. 타인과 소통을 통해 인지 자극이 부족한 것이 뇌의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죠. 고독은 뇌의 활동을 억제하고 신체적 활동을 위축시킵니다. 고독으로 인한 우울증은 몸속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코스테로이드의 농도를 높입니다. 이 호르몬은 뇌 부위 중에서도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를 공격하기 쉬워 해마의 건강이 나빠지면서 치매에 걸릴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또한
우울감은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을 떨어뜨리고 만성적인 염증 상태를 유발해 치매 질환을 발생시키는 나쁜 단백질을 몸에서 제거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합니다. 정상적인 사람의 뇌를 기증받아 검사한 결과 생전에 인지 기능이 정상으로 보이던 사람이라도 사후 내부검에서 알츠하이머가 발견된 경우가 3분의 1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뇌는 치매를 앓고 있음에도 겉으로 증상이 없었던 참가자들은 대부분 종교인이었습니다. 사회적 관계를 누구보다 활발히 맺는 종교인의 특성이 치매 증상의 발현을 막은 것이었습니다. 고독은 이러한 호르몬의 변화 외에도 기본적으로 뇌 활동을 줄이고 음식 섭취나 수면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줍니다. 배우자의 사망 이후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치매로 이어지는 사례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령화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일본에서는 독거침의 문제가 크게 부각되기도 했습니다. 보증인이 없는 노인이 점점 늘어나는 일본의 현재는 곧 한국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현장에서도 독거 노인에 대한 우려가 높습니다. 이들은 당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었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여건일 때가 많습니다. 복지관과 치매센터에서는 혼자 사는 노인을 집중 케어 대상으로 보고 맞춤형 지원을 진행하고 있으나 급증하는 치매 인구와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독거 노인의 상황을 고려하면 역부족입니다. 돌봐줄 사람이 없는 사람들끼리 모여 공동체를 형성하거나 자구책을 마련하거나 독거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검진과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독거 노인이 부딪힌 치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꾸준히 시도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혼자 사는 노인을 이웃으로 받아들이고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회의 인식 변화가 필요합니다. 치매 없이 사는 비법, 4가지 취미, 치매 예방을 위한 인지 훈련 등 직접적으로 뇌를 자극하는 방법도 있지만 건강한 취미 몇 가지는 노년기의 삶을 풍부하게 만들어주고 치매 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태보리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38세에서 54세의 여성 800명을 대상으로 한 결과 높은 수준의 정신활동이나 적정 수준의 운동 등의 취미활동을 꾸준히 한 여성은 치매 발병률이 30% 이상 감소했습니다. 따라서 치매 예방을 위해서는 노년기에 권장되는 취미활동 중 하나로 춤이 손꼽힙니다. 춤은 육체와 정신을 복합적으로 자극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좋은 활동입니다. 실제로 콜로라도 주립대학교의 연구에서는 건강한 60세에서 70세의 노인 174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운동을 수행한 결과 춤을 배우고 익히는 그룹은 정보 처리 속도와 기억력과 관련된 뇌 조직이 두꺼워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춤은 두정력 사이에 위치한 운동 중추를 자극하고 음악을 듣기 때문에 측두엽 속에 있는 해마 부위에도 영향을 줍니다. 독일 해외 몰츠 뇌질환 센터의 연구진에 따르면 시각 및 청각 자극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유산소 운동인 펜스트레이닝이 노인성 기억 저하를 늦추는데 가장 효과적이라는 결과도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운동을 할 때는 머리를 쓰고 오감을 동원하는 춤과 같은 활동이 단순한 운동보다 효과적입니다. 또한 새로운 취미를 배우는 것 또한 치매 예방과 뇌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되는 건강한 습관 중 하나입니다. 또 하나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9년 전 치매가 발병한 90대 어머니는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못하고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상태였으며 2달 안에 임종을 준비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딸을 알아보고 일상적인 대화도 가능할 정도로 회복되었습니다. 이런 기적 같은 일이 가능한 이유는 발병 당시 이용녀 씨가 병원에 어머니를 두지 않고 집으로 모셨는데 의외로 이것이 효과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용녀 씨가 키우던 50여 마리의 반려견이 도움을 주었던 것입니다. 저는 식사 수발 외에는 한 게 없어요. 애들이 24시간 함께 한 거죠. 얘네가 엄마랑 하루 종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같이 자고 교감하고 또 엄마한테 원가를 바라기도 하고 그러니까 엄마도 계속 무언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엄마가 무언가 계속해서 해주고 싶은 마음이 스스로 몸에서 나와 터진 거죠. 엄마는 되더라고 대화를 한 거예요. 얘랑도 대화하고 쟤랑도 대화하고 끊임없이 하루 종일 교감을 하니까 엄마 몸 안에서 굳어있던 것들이 엄마가 하고 싶어하는 의지로 살아났어요. 반려동물은 질병 치료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데 반려견과 함께하는 일상은 인지 기능, 우울감,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반려견과 친밀한 교감을 나눌 때 인간과 개 모두의 건강에 도움을 주는 호르몬인 옥시토신이 분비됩니다. 치매 도우미견은 외출 후 길을 잃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으며
약물 치료에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호주에서는 도움이 되는 도그스포 디멘샤 치매 도우미견 프로젝트가 있어 치매 환자 가족들에게 안도감과 여유로움, 삶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도우미로 훈련받은 개들을 치매 환자를 돕기 위해 재훈련시켰습니다. 이들 개들은 환자의 감정과 목소리, 불안 상태를 인지하고 환자가 주인이 방향을 잃었을 때에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훈련받았습니다. 치매 도우미 개들은 환자가 집에서 더 오랫동안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가정에서 치매 환자가 생기면 보통 환자를 요양원 등에 보내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간병의 부담으로 인해 마지막 수단으로 선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매 도우미 개들이 있다면 이러한 상황을 완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족 내의 긴장된 분위기를 풀어줌으로써 가족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이전에도 시각, 청각, 발달, 정서 등의 장애를 돕기 위해 개들이 사용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개들이 치매 환자에게 도움을 주는 다른 방식으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환자가 신호를 보내면 개들은 반응하고 눈 맞춤이 가능하며 감정을 교류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에게 긍정적인 정서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치매 치료에도 분명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실외에서 치매 도우미 개들과 함께 있을 때는 주위 사람들이 지켜야 할 에티켓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는 개를 만지거나 쓰다듬는 행위는 주의해야 하며 도움이 되는 개가 건강 이상을 겪을 수 있으므로 음식을 함부로 주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사진을 찍거나 도움이 되는 개를 부르는 등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행위도 조심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긴급한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개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지켜보는 것이 좋습니다.